민주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홀로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과묵했고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분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어색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진 묘한 거리감,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와는 다른 차갑고 냉담한 시선들.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나를 멀리 하셨을까? 민주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나무 서랍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봉인된 상태로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민주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1979년 11월 2일자로 작성된 친자 확인서였다. 병원 직인이 선명했고 결과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검사 대상 김민준 생후 3개월 신청인 김태수 부, 이영희 모결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냉담함, 어머니의 미안해하는 눈빛, 명절 때마다 느껴지던 할머니의 복잡한 표정들. 민주는 주저앉았다. 45년을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그럼 나는 누구지?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며칠 동안 민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 수진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대학생인 딸 지우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평온한 척 할 수 있겠는가? 일주일 후 민주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답을 찾아야 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뒤져보기로 했다. 다락방, 장롱 속, 책장 뒤. 그러다 발견한 것이 할머니의 낡은 가죽 트렁크였다. 트렁크는 잠겨 있었지만 오래된 자물쇠는 쉽게 열렸다. 안에는 할머니가 쓰셨던 일기장 5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주는 가장 오래된 1979년 일기장을 펼쳤다. 1979년 8월 15일. 오늘 영희가 울면서 집에 왔다. 배가 불렀다.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떠났다고 했다. 유학을 간다며 떠났단다. 영희는 겨우 22이다. 어떡하나. 우리 태수는 영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머니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979년 8월 22일. 태수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태수는 울면서 대답했다. 평생 영희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진실을 알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와 아이 둘 다 지키겠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1979년 11월 2일.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하지만 태수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내 아들입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입니다. 태수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며느리 영희를 안아주었다. 우리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이 비밀을 평생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아니,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구나. 나를 키우기로 선택하신 거였어. 다음 날 민주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영희는 이제 70이 넘어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민주는 친자 확인서와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민준아, 이걸 어디서? 아버지 서랍에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누구입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내가 대학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는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지. 나는 임신한 사실을 그에게 말하지 못했어. 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겁이 났어. 버림받을까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내 아버지, 태수가 나타났어. 그는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나를 좋아했었대. 모든 걸 알고도 나와 너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그때 나는 정말 감사했어. 하지만 미안했지. 태수에게도 너에게도. 그럼 아버지는 평생 저를 남의 자식으로 키우신 겁니까? 아니야. 어머니가 강하게 말했다. 태수는, 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를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애정을 쏟으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태수는 항상 두려워했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뒀어. 너무 가까워지면 진실을 숨기기 어려울까봐. 미안하다, 민준아. 우리가 너를 너무 아파하게 만들었구나.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할머니의 트렁크를 열었다. 일기장 아래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할머니가 쓰고 봉하지 않은 편지들이었다. 수신이는 민준에게였다. 첫 번째 편지 마이너스 1985년 작성. 사랑하는 민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는 6살이 되었구나. 어제 내가 처음으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너무 행복했단다. 민준아, 너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내가 태어난 날 내 아버지 태수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 드디어 제 아들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단다. 언젠가 너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내 아버지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을 뿐이야. 두 번째 편지 마이너스 1992년 작성. 민준아, 너는 이제 13살이 되었구나.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아버지와 자주 다투더구나. 어제도 너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지.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단다. 민준아, 내 아버지를 이해해 주렴. 그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야. 어떻게 안아줘야 할지, 어떻게 칭찬해줘야 할지 모르는 거란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두려워했거든. 내가 떠날까봐. 할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 왜 민준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지 않느냐고. 태수는 이렇게 대답했단다. 너무 가까워지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진실을 알고 저를 떠나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편지 마이너스 2010년 작성. 민준아, 내가 결혼을 했구나. 수진이는 참 좋은 아이더라. 너희 결혼식 날 내 아버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지.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할머니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단다. 태수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피가 연결되지 않았어도 너희는 진짜 부자지. 민준아,
내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미안해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보기에 그는 어떤 친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주었단다. 민주는 편지들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냉담함이, 거리감이, 어색함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큰 사랑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민주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가 자신의 상장을 조용히 액자에 넣는 것을 봤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는 멀리서만 지켜봤다. 하지만 민주는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다. 아버지가 입학식 날 새벽부터 양복을 차려입고 기다렸다는 것을. 결혼식 날 아버지는 딱딱하게 축사를 했다. 하지만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민준에게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었다. 잘 살아라. 행복해야 한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단서를 찾았다. 어머니의 첫사랑,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강준혁이라는 이름이었다. 의대생이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다. 민주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강준혁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다. 유명한 심장외과 전문의였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원장으로 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주는 그를 만나기로 했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병원 원장실. 강준혁 73세은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영희의 아들입니다. 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영희의 아들이라고? 네. 그리고 아마도 선생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강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였구나. 영희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나는 미국에 가서야 알았다. 편지로 들었지.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돌아갈 수 없었지.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럼 저를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알았지. 하지만 영희는 내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 사람이 너를 자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어. 나는 안도했어. 내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민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일지언정 진짜 아버지는 아니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뿌리가 어디인지.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강준혁이 당황한 표를 지었다. 뭐라고? 나는 내 생물학적 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일어섰다. 제 아버지는 김태수입니다. 45년 동안 저를 키우고 사랑하고 지켜준 분이죠. 비록 서툴렀지만 그분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김태수의 아들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딸 지우 20세를 불렀다. 이제 진실을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지우야,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민주는 모든 것을 말했다. 친자 확인서, 할머니의 일기장, 편지들, 그리고 강준혁과의 만남까지.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아빠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였어.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연결됐지.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가 더 존경스러워요.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평생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민주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지우야. 그게 진짜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민주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손에는 할머니의 편지들과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비석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표현이 서투셨는지, 왜 저를 멀리 하셨는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두려우셨던 거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남자가 그까짓 것으로 운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약을 발라주시던 모습을 저는 봤어요. 아버지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셨죠.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도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학원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이셨다고요. 결혼식 날도 아버지는 멀리서만 보셨죠. 하지만 신혼여행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민주는 비석을 쓰다듬었다. 아버지, 이제 알아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진짜 부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날 저녁 민주는 가족 모임을 열었다. 어머니, 아내 수진, 딸 지우,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다. 민주는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모두를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는 친자 확인서를 꺼냈다. 저는 아버지, 김태수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김태수의 진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선택하셨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평생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편지들을 읽어주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특히 어머니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민주는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었어요. 두 분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몇 달 후, 민주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모든 순간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상자 밑에는 아버지가 쓴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수신이는 민준에게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민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다. 미안하다. 민준아,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어.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단다.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아버지는 너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 너무 가까워지면 진실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 내가 진실을 알고 아버지를 떠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 민준아, 아버지가 너를 멀리한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란다. 이상하지? 사랑하면 가까이 가야 하는데 아버지는 거리를 뒀어. 그게 아버지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아버지는 없겠지만 부디 기억해다오. 너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아버지의 전부였어. 내가 있어서 아버지의 인생은 행복했단다. 잘 살아라, 민준아. 그리고 지우에게도 전해주렴.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마지막으로 내 엄마 영희를 잘 보살펴 주렴. 엄마는 평생 미안해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단다. 엄마와 너를 만난 것이 아버지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